좀 펴보시고 거기 장부 공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출제가 자주 됩니다. 등기부에 대한 공개. 그래서 거기 보면 등기부 내 등기 기록이냐 신청정보 내지는 부속서류란 단어가 붙어있느냐 이걸 주의해야 돼요. 등기 기록 내 등기부 나오면 누구든지란 말이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다 이해관계 붙이면 안 돼. 여기는 등기부는 누구나. 그리고 모든 범위를 다 공개한다는 것은 표제부가 그걸 다 공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대한 공개할 때 등기상 증명서 발급도 되고 등기 기록을 열람도 된다. 발급을 받으려면 직접 찾아가서, 이게 바로 유인 발급기라고 쓴 거예요. 아니면 무인 발급기라는 것은 어디? 기계에 가서, 아니면 어디? 인터넷으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람은 등기관 면전에서 보는 거니까 직접 찾아가서 열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산화된 등기부는 이미 등기부 다 전산화 끝났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즉 전자적 방법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청정보 내지는 부속서류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이해관계인, 누구나 말 썼을 땐 반드시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이런 의미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이해관계인이 한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인 부분에 한해서만 공개한다. 여기는 발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열람만 되는데 열람을 하더라도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 원리만 딱 알고 문제 해결하면 되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답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특이한 건 23페이지에 가면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넓은 의미 등기부로 보는 거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이나 도면이나 매매 목록 이것은 등기부입니다. 이건 다 이것도 광의의 등기부인데 이것은 이것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을 때만, 즉 함께 발급해달라 이것을 함께 열람하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포함시켜서 발급해준다. 즉 표제부가 을구에 포함시킬 때 이걸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해준다는 거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근데 신탁원부는 직접 등기소 찾아가야 됩니다. 공단 목록이나 매매 목록은 인터넷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거기 3번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이나 열람에 대해서 이때 1 등기 기록은 아까 얘기했던 등기부 편철할 때 1 등기 기록과 차이가 있어요. 열람할 땐 뭐라고 했어요? 일동건물 표제부와 해당, 이 단어를 찾아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한 개의 등기기로 본다라고 특별히 따로 규정했어. 자, 장부 공개에 관련해서 1 등기 기록은 일동 전부가 아니고 일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를 한 개의 등기로 본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지문처럼 5번 동그라미 보면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등기인 명의 표시, 즉 사람 인적상 이 등기인 명의가 자연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개인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하지 않습니다. 종중 같은 경우는 대표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무인 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상 증명서는 말소상 포함 증명서에 한하며 현재 유효사항만 따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 그 밑에 인터넷에는 등기부 열람 서비스 종류가 등기부 열람도 가능하고 증명서 발급 다 된다. 인터넷으로. 그다음 진행 상태, 신청 사건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신청 사건이 접수돼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고지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등기상 증명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발급번호가 있어서 그걸 입력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인터넷으로 등기상 증명서 발급하거나 열람 신청할 땐 신청서 낼 필요가 없죠. 인터넷이라는 게 종이 갖다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다만 지금 뭐가 진행 중이라고 떠서 나와요. 화면에 딱 뜹니다. 전세권 설정 신청 중 뭐 이런 말이 떠서 나와. 그 화면에 딱 띄어서. 그 다음
열람의 종류는 총 5가지가 되는데 전부증명서 2가지, 맨 밑에 나와 있죠? 일부증명서 3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있어서 그래, 한 줄이. 그 일부증명서가 특정인 지분에 대한 일부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 일부증명서,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 일부증명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부증명서 중에서 현재 유효사항만 많이 봅니다. 뭐 말수까지 포함해서 발급할 필요 없고. 그 다음 열람 시간은 제한이 없어서 24시간 가능하고 1시간 이내엔 재열람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등기상 증명서는 한 번 증명서 발급받을 때만 돈을 내지만 열람은 1시간 이내에는 여러 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수수료는 납부해야 됩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금 인터넷으로 조금 싸집니다. 직접 찾아가면 비쌉니다. 방문하면 증명서는 1,200원 내야 돼요. 인터넷으로는 1,000원 내야 돼요. 열람은 찾아가면 1,000원, 인터넷으로는 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더 싸기 때문에 등기소 찾아오지 말라 그래도 자꾸 찾아오는 사람도 있죠. 돈 더 내고 찾아가서 등기 한복 해달라. 귀찮으니까. 왜 더 비싸냐? 물론 정책적으로 스스로 발급받으라는 것도 있지만 종이값은 누가 부담해? 인터넷으로 하면 본인들이 부담하지. 근데 국가가 해줄 땐 종이를 국가 돈으로 다 해줘야죠. 그래서 비싼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등기상 증명서라든가 열람 할 때는 굳이 등기소에 안 가셔도 다 됩니다.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등기부에 관련된 부분은 구분건물 등기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특히 구분건물 뒤에 대지권 등기 문제가 연결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뒤에. 등기부에서 편성은 어떻게 만든다?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쓴다. 근데 공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장부 공개할 때 1등기 기록을 한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 기록을 1등기로 본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자, 24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등기 절차 총론. 등기부에서 이 절차 총론은 앞에서 제가 등기 절차 개시 수시로 얘기했듯이 이 넷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건데 원칙적으로 등기 절차는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다. 즉 직접적으로 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 절차를 시작하는 계기가 뭐냐 이걸 물어볼 때 첫째가 뭐다 이거 신청. 이 신청을 구체적으로 세분에 들어가면 원칙이 공동신청이야. 원칙 공동신청. 공동이라는 것은 권리자 의무자 함께. 근데 예외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단독 신청이 예외가 있다. 공동이든 단독이든 둘 다 뭐다 신청입니다. 신청. 신청하되 신청한 주체가 관공서라면 용어를 뭐라고 쓴다?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촉탁. 그리고 예외적으로 여기 등기관이 직접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직권.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직권에. 각 등기별로 직권에는 얘들이 특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밖에 없어요. 결정 전에 가등기 명령, 결정 후 가등기 명령이나 부기등기 명령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전에 하는 것이고 등기를 명령하는 것은 결정 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중에 촉탁 등기가 뭐냐, 그 다음에 요거 직권의 등기 종류가 많은데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특히 직권 뭐가 있냐, 말소 등기가 많잖아요. 직권 말소 어떤 거, 관할 위반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가등기에 돈 등기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 등등 직권 말소 등기가 꽤 나와요.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4가지가 있고 요 신청과 관련해서 거기 보면 의무 문제 알아두세요. 의무. 자, 부동산 변경 등기, 즉 표제부에서 등기는 1개월 이내 하도록 등기법 규정 1개월 표제부에서. 이건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과 등기부 이용화 때문에 부동산 표시 일치하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게 시험 문제 나오죠. 이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법에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며칠 이내? 60일에 신청해요. 60일 이내. 이때 쌍무계약, 매매 같은 경우 언제부터? 반대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게 언제? 잔금지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자, 부담 없는 편무계약 중에 어떤 거? 부담 증여 같은 거 언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해야 돼요. 60일 내에 2가지 꼭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기억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전 등기 아니면 소유권 보조 등기는 어떠냐? 보조 등기는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칙 의무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와. 예외적으로. 언제? 이전하는 계약,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조 등기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경우냐 미완성 상태냐에 따라 달라. 완성되어 있을 때는 언제부터라 했지? 보존등기는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미완성 상태에서 언제부터라 했어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요거 두 가지 꼭 조심하라 했죠? 그래서 그 밑에 24페이지 하단에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자, 계약 전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했던 경우라는 것은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 미완성 상태였다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즉 완성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등기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요 기산일을 정확히 알아둘 것. 그 다음 촉탁등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공서를 떼하는 것인데, 특히 압류나 가압류, 경공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속에 처분 제한 대표적인 처분 제한 하면 여러분들 처분 제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요게 가압류, 가처분 등기 전형적인 처분 제한 등기예요. 그다음 특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무슨 등기라고? 촉탁 등기야. 명령이 아니고 무슨 등기라고? 촉탁 등기. 용어에 흔들리면 안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요즘 어디라고? 이 촉탁,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다.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직권에 의한 거 별표하시고 거기 나온 거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특히 보존 등기 중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예외적으로 직권화한다 했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즉 주소 변경 등기는 직권을 해줘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 직권 후 경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말소, 직권 말소, 그 박스 등기 시험에 자주 나온 것들이에요. 관할 위반 등기, 사건인 등기가 그것이 아닌 경우, 이건 위반된 등기 직권 말소. 환매권 행사했을 때 환매 태약 등기 직권 말소. 말소 등기할 때 말소할 권리를 목조한 제3자의 권리 등기 직권 말소.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실 전후 불문하고 모두 직권 말소가 돼. 두 가지 제외했죠. 어떤 거? 그 부동산을 우위하여 존재한 요역지적권, 그 다음에 재결로 존속을 인정해 주는 권리. 이 두 가지는 말소하지 않는다 알았겠죠. 예외는 있습니다만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일정한 등기 직권 말소합니다. 그 다음 직권 말소가 잘못됐다면 직권으로 말소 회복해줘요.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할 때 요역지 지역권은 등기관 직권을 하고, 대직권 등기를 하고 나서 토지 등기부에 하는 대직권 뜻의 등기는 직권하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특히 그 박스 하는 것 중에 직권 말소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시고 명령은 거의 시험은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기서 등기 신청할 때 신청인과 관련돼서 당사자 적격 문제. 여기서 신청 적격, 당사자 적격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그래서 여러분 26페이지 거기 중간에 3번 등기 신청 적격, 당사 적격이랑 당사 능력을 쓴 거 있죠? 별표하시고.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민법상 권리 능력에 대응되는 개념이지만 민법과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즉 민법에는 종중 같은 권리 능력 사단재단은 권리 능력 사단, 이건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책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법이면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즉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사단재단, 그 중에 전형적인 게 종중, 문중, 정당, 교회, 동창회, 하구회, 경우에 따라 유치원 등등 이런 것들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될 때가 있다. 부정되는 경우 정지 조건서를 취한 판례에 따르면 태하는 자기 이름 등기 못한다 있고, 각급 학교 못한다 있죠. 민법상 조합도 적격 없어서 조합원 명의로 합의 등기한다 있고, 등록 안 된 사찰도 안 됩니다. 전통 사찰 보존법에 따라 등록이 되면 비법인 사단, 즉 권리능력 사단으로 갈 수 있지만 등록이 안 됐으면 주지 개인 앞으로 해야 돼요. 민법상 비법인 사단 인정된 예를 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인가 취승 주택조합 동리 경우에 따라 동리가 공법인 자격은 없지만 불황민 전체 동민들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자격을 가질 때는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체를 갖춘 각종 기념사업회, 이게 권리능력 재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왔듯이 민법상 조합은 적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명을 합유 등기하되 합유 지분을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다만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 이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특수법인이므로
이름이 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해서 민법상 조합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명 직접 등기하는 겁니다. 특수법인체는. 그 다음 동리. 동리는 공법인 자격은 없지만 그 마을 총회와 집행기관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조직체로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비법인 사단 명의로, 즉 동이나 리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 판례가 출제 몇 번 됐었고, 요 정도 알아두시면 이게 당사 적격,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 이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명의자 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명 등기 신청할 수가 없죠. 하면 다 각하됩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오시면 거기 보면 당사자와 관련해서 공동신청에서 권리자, 의무자 나와. 중요한 거인 절차법상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절차법상 권리자는 신청된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나타나면 권리자요.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 즉 손해를 보는 자, 손해받는 자라는 것이 나타나면 이것은 등기 의무자로 한다. 이 등기법,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개념을 일단 알아둬야 되고, 실체법상 개념은 등기 청구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요. 대체로 양장 일치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 도표가 나오는데 그 도표는 각 등기별로 제가 그 예를 들은 거고, 중요한 거 그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권리자냐? 해당 권리권자. 해당.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하려고 합니다. 누가 권리자예요? 전세권자. 누가 의무자야?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등기하려고 그래. 등기권자 누구야? 저당권자.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소할 땐 권리자, 의무자 서로 바뀌어버립니다. 전세권 말소할 땐 누가 권리자냐? 설정자. 의무자 누구냐? 전세권자. 전세권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각종 등기별로 설정과 말소할 때 위치는 서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바뀌는데, 그 밑에 설정 등기와 같이 보는 각종 변경 중에서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순히 채무자만 바꿀 때는 설정과 같아요. 설정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증액합니다. 누가 의무자일까요? 누가 의무자예요? 전세권 설정자. 권리자는 누구야? 전세권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무자 문제를 알아야, 나중에 의무자 문제를 알아야 의무자의 진정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진정성. 권자, 설정자. 설정 등기 같이 보는 거, 금액을 증액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순 채무자만 바꾼다, 이런 것은 설정시와 같아. 그럼 중요한 건 여기 의무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의무자. 의무자를 알아야 의무자 진정성. 이건 등기 진정성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요약지 맨 앞에 펴보세요. 이원적 공시 방법 밑에 제가 써놨어. 자, 도표 밑에 보면 한 장 넘겨보십니다. 어디 그 앞에 로마자로 쓴 거 거기 보면 어디쯤 보시냐면, 자 3페이지 보세요. 하단에 등기 진정성 보장 장치. 이게 뭐야? 의무자 진위를 보장하기 위한 거. 등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동 신청하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 로마자로 쓴 거 이렇게 그 페이지 앞에 1, 2, 3 써준 거 있잖아. 그 앞 페이지 더 넘어서 앞으로 넘어가세요. 더 앞으로 넘어가보세요. 쭉 보세요. 거기 보세요. 오른쪽 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죠? 등기 진정성. 자, 신청할 때 어떻게 한다? 공동신청. 공동신청은 누구와 함께 신청한다는 거야? 권리자와 의무자가. 그 다음에 등기 원인증명정보 각종 계약서 내야 돼. 계약서 누가 만든 거야? 의무자와 함께 만들어야 돼요. 권리자 혼자 만드는 게 아니야. 일방 당사자끼리 못 만들어요. 상대방과 공동으로, 즉 서로 반대 방향 의사표시 합치가 계약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계약을 이행하면 집문서, 땅문서 내놓아야 돼. 이게 뭐야? 등기필 정보야. 그 다음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뭐 낸다? 인감증명 또 놔야 돼. 이런 게 의무자 진정성과 연결된 거야. 그런데 심사 단계에서 형식적 심사하는 것은 오히려 신속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무자 문제를 알아야 의무자의 진정성과 연결돼서 등기필 정보 뭐 이런 게 다 연결된다면 등기필 정보라든가
인감증명 문제라든가 원인증명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 인감증명을 누가 내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인감증명은 의무자가 뭐일 때? 소유권인 등기명의자일 때. 등기표정본 의무자일 때. 원인증명정본 이건 권리자 의무자 같이. 즉 계약이라는 것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서로 반대방의 의사 합치가 일어나야 되니까 의무자가 관여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다 등기 진정성과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했던 강부자를 꼭 생각해야 돼요. 1차적으로 등기 신청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는 어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자 등기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 이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매매라면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 돼서 매도인 뭐 등기 신청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등기 청구권. 일방 당사자가 다른 쪽에 대해서 등기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 근데 청구권 일반적으로 누가 행사한다고?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특이한 권리자 하나 있지? 돈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강부자. 요때 누가 행사한다? 거꾸로 의무자가 권리자 상대로 빨리 등기해 가라. 이걸 등기 인수청구권 이렇게 했죠. 인수청구권. 그리고 당사자들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때 이건 등기 신청권. 이건 등기 신청권.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등기 청구권. 이걸 뭐라고? 등기 신청권. 서로 구별 잘해야죠. 이건 공권이고 이건 사권이고 이것은 공동이든 단독이든 다 되지만 이건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공동 신청만. 이것은 등기와 등기를 각하하면 소송상 강제할 수 없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협력 안 하면 이행 판결받아 강제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 여기 청구권, 이걸 뭐야? 신청권, 신청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요약집 보시면 특히 거기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신청한 경우가 23조 총설의 규정 총칙의 등기법 그 내용들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누가 단독신청하는가? 그래서 단독신청한 경우는 성질상 상대방이 없거나 소유권 보존등기나 상속등기야. 진정성이 보장되거나 이행판결 받은 거야.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규정이. 그래서 거기 23조 1항은 원칙입니다. 공동으로 신청해라. 근데 2항부터 8항까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이 말소는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명의자가 단독으로 말소합니다. 그 다음 상속이나 법인 합병 같은 이런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 다음 이행 판결, 판결에 대한 등기 승소한 자가 단독 신청해요.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소유권자가 단독 신청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해당 권리 명의자가 단독 신청해. 신탁 등기는 모두 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요 단독 신청한 사람 누군가 잘 알아둬야 돼요. 다시 한번 보존등기는 누가 단독 신청합니까? 보존등기는 등기 명의로 될 자. 보존등기 말소등기는 누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등기 명의인. 알아서 그 써놨잖아. 그대로 조문 그대로 알아둬야 돼요. 조문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합병에 따른 등기 누가 단독 신청한다고? 합병 등기 권리자가. 이행 판결은 누구? 승소한 자가. 이렇게 그 딱 물어봤을 때 핵심이 뭔가를 딱딱 찍어서 그걸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독 신청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럼 시험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아둬야 되고, 다만 29페이지 그 박스 밑에 나온 판결 중에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판결은. 이게 무슨 판결이냐? 이행 판결이에요. 확정이 돼야 된다. 다만 이행 판결이 아니지만 예외가 뭐다?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각자 단독으로, 즉 이행 판결이 아니지만 각자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이행 판결 경우 승소한 자만 신청하고 패소한 자는 신청권 자체가 없고 승소한 자를 대여할 수도 없다. 꼭 알아둬야 돼. 승소한 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할 수 있습니다. 포괄승계를 받았으니까. 그다음 이행 판결 경우 등기 원인과 날짜는 판결 주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으면 원인은 확정 판결, 중요한 건 원일자입니다. 원일자는 판결 선고일자예요. 확정자 아니고 무슨 일자라고? 선고일자. 이행 판결 경우 원인 일자는 무슨 일자? 선고일자. 선고일자.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각종 조서 중에 재판상 화해조서나
청구, 일락조서나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공정증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증받은 문서이기 때문에. 이 확정 판결과 같이 보는 재판상 화해조서, 일락조서, 조정조서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행 판결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확정 판결의 경우 그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이 얘기는 10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 문제를 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멸시효 문제는 당사자는 다툴 일이지 등기관이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 얘기를 알아두시고 확정만 됐으면 되기 때문에 확정 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는 거야. 경매 절차 아니므로 송달 증명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요 내용들이 출제된 내용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여기서 다 나와요. 요 있는 지문들에서 나와요. 여기 없는 지문은 보지 마세요. 정답이 아닙니다. 만약 지문에 여기 없는 지문이 나와요. 그거는 다 정답이 아니야. 일부러 어렵게 소송법적 내용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답이 나와요. 여기서. 그 다음 기타 이행 판결 말고 상속 등기는 포괄 다른 말로 포괄 승계 다른 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속 등기 단독 신청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이 가등기 문제예요. 가등인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아까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 이게 뭐야 이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게 단독 신청 특례야. 특별 규정이 있는 거야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거의 해마다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가등기 말수도 최근에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가등기 명의자가 단독 신청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의무자, 등기 명의자, 가등기 명의자 승낙서를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말소 등기 중에 특별 규정이 뭐냐?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했을 때 이게 권리 소멸 약정 등기가 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혼동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하느냐? 혼동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지만 혼동 후 소멸한 권리는 어떻게 하느냐?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라겠어요. 뭐냐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여기 물권 변동을 물어보느냐, 물권 변동을 물어보느냐, 등기 절차를 물어보느냐. 요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권 변동은 두 가지 이게 민법 제 186조에 따른 거냐, 민법 187조에 따른 거냐. 이것은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되느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와 등기 절차의 개시 등기 절차는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겠지. 어떤 게? 이 절차 개시 뭐예요? 신청이냐 촉탁이냐 직권이냐 명령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 상속등기는 어디에? 상속등기 물권 변동 어디? 등기 없이. 절차는 어떻게 해? 단독 신청. 알았어요? 경매 따는 등기 어디야? 경매 등기 없이. 절차는 어떻게 돼? 경매, 촉탁 등기. 알았어요? 요걸 착각하면 돼. 물권 변동을 물어보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냐, 혼동 안 돼요. 물권 변동이 나왔을 때는 그 시점을 물어봐. 경매는 언제 물권 변동이 시점 언제다? 대금 완납 시. 상속은 사망 시. 기준일과 물권 변동이 되는 요 문제하고 요 등기 절차,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혼동은 뭐냐? 민법 197조죠.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인에 귀속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 없이 소멸한다. 전세권자 B가 요 건물을 B가 전세권 사버렸어. 그럼 전세권자 소유권자 돼버렸잖아. 그럼 전세권 등기 없이 소멸했으니까 어디? 여기 등기 없이 187조에 따라 물권 변동 등기 없이. 그럼 등기 절차는 뭐냐? 등기변은 전세권 등기가 소유자 취득하면 등기관 직권말소 한다는 사람이 많이 나와. 어림없는 소리. 왜 직권말소에서 등기관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등기관 조사해서 직권말소해? 등기관은 게을러서 안 합니다. 언제만 한다 했지? 신청을 해줘야만 움직여. 그럼 등기부의 전세권이 스스로 없어지지도 않고 등기관 찾아가 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돼? 신청해야지. 전세권 말소하면 누가 의무자야? 권자. 누가 권리자야? 설정자. 그럼 이게 누구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단독 신청으로. 알았어요? 다시 한번 전세권 같은 경우 즉 혼동에 따른 민법 197조 혼동이 생기면 물권 변동 등기 없이요. 절차는 뭐다 여기? 단독 신청. 그 절차와 물권 변동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의무자가 소재불명이 있을 때는 재권 판결을 받아가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또 있어요. 근데 옛날에 있었던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특칙은 없어졌습니다. 토지 수용료나 이전 등기 누가 단독 신청한다고 했죠 아까? 수용? 강로 지난번에 했던 것 수용 누가? 사업 시행자인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 요 사업 시행자가 과거에는 요 사업 시행자 요게 이제 용어가 기업자라고 했던 건데 용어가 사업 시행이 바뀌었는데 작년 기출문제 또 기업자 용어 또 썼어 이런 용어를. 출제위원이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이미 용어가 다 바뀌었어요. 기업자. 기업이란 건 이런 걸 사업을 일으키는 이 기업을 때 엔터프라이즈가 아니야. 이렇게 기업자. 이걸 뭐라고 한다? 이 기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바뀐 거 용어가. 그다음 부동산 분합이나 즉 분할 합병 뭐 이런 거 다 소유자 단독 신청하는 거죠. 멸시 등기 소유자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명 표시 변경 주소나 이름 개명했을 때 주소 변경 이름 개명 다 단독이지. 권리 변동이 없으니까. 그다음 신탁 등기도 있고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경유된 제3자 명의 말소 등기. 이건 지금 얘기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뒤에 다 설명은 있지만 일단 이런 단독 신청한 경우는 뭐다? 이 단독 신청한 경우는 첫째 성질상 의무자가 없거나 어떤 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진정성이 보장되거나 어떤 거 이행 판결 받았을 때 법률에 특별 규정이 따로 있다면 어떤 거 가등기 관련된 거 예를 든다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 단독 신청하거나 말소도 가등기 명의나 의무자 승낙서 받아서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이런 특별 규정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 규정 이런 거. 그래서 단독 신청에 대해서 특히 여기서 판결, 진정성이 보장된 판결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판결 거의 해마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와 연결돼서 이걸 또 공부해야 됩니다. 굉장히 첫날 등기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깔아앉아 있어. 지저 그냥 용어정의나 배우고 편안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등기부터 공부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언젠간 맞아도 매를 맞을 거랑 빨리 맞는 게 좋아요. 사실. 왜냐하면 뭐 지정만 하다가 다 끝나면 등기는 하려면 또 힘들다 포기한다 막 이러면 포기가 좀 결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계속 활용하면서 문제 풀 때 찾아서 볼 정도 되면 합격한 겁니다.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된다? 찾을 능력이 있으면 돼요. 이거 어디 보면 나왔다. 이 정도면 다 합격한 거예요. 내가 이거 내용을 몰라. 근데 이거는 어디쯤에 있다는 걸 금방 찾아가. 그럼 그 사람 공부된 거예요. 근데 문제 딱 봤는데 이게 중개법 문제야? 공시법 문제야? 이 과목들 다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면 공시법이라는 거 알았어. 근데 어딜 봐야 되지? 이걸 못 찾아. 요약집을 줘도. 그럼 공부 안 된 거야. 이게 지금 소속을 모르니까. 전체 줄거리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야 이미. 그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서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파악해도 공부 다 된 거. 이게 어디 있겠지 어디에 있다는 걸 내용만 알아도 난 암긴 못하고 내용 모르지만 거기 찾아보면 나온다는 걸 알면 공부 다 한 겁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스스로 넘어지지 않으면 타는 거예요. 잘은 못해도. 그럼 그때부터 지가 연습하면 다 타요. 근데 맨날 넘어져. 그럼 아직 덜 된 거예요. 연습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요약집 가지고 어려울 때 한번 다 정리해주고 자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면서 이게 어디쯤 나온다는 걸 알아가지고 자꾸 찾아보면서 그 말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히 표현했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문제 풀다 보면 그것도 거꾸로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어려움 같은 거 조금 쉬었다 할게요. 자주 쉬어야 돼.